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모병을 하더라도 군대 가지 않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군인들을 군발이라고 부르죠. 그죠. 급여 수준을 일반적인 직장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안 간다는 거죠. 여성 징병 문제도 이게 사실 뭐 젠더 관련된 문제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 국방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걸 따르면 한마디로 징병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인력 구조다. 네, 인구가 부족하니까 징집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부족해지고 징집 자원이 부족해지면 모병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프레임부터 먼저 좀 깨야 되는데요. 며칠 전에 독일 국방장관이 독일의 장기 군사 전략을 내놨습니다. 2039년까지 독일을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하면서 3단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1단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병력 증강입니다. 지금 현재 18만 명 정도 되는 독일군의 상비 병력을 26만 명 정도로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독일에서 이 병력 증강을 함에 있어서 한 가지 가장 큰 고민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모병을 하고 있는데 이 모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너무 떨어져서, 만약에 이 모병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26만 명의 병력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징집제를 부활시켜서 징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모병을 하더라도 군대 가지 않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군인들을 군발이라고 부르죠. 그죠. 유럽에서도 군인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인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인데, 이 목숨을 내놓다 보니까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가 박탈당하죠. 급여 수준을 일반적인 직장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징집 병력이 없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병력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가 일단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 나라 일본은 좀 어떤가요? 일본도 어쨌든 일본의 군대 좀 특수한 군대긴 하다만 일본도 100% 자원입대로 이제 자위대를 꾸리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위대의 고질적인 문제가 자위관 모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위관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처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막사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조금만 진급을 하게 되면은 개인실이 주어지고요. 급여 수준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위관 지원율이 매년 떨어지고 계속해서 정원 미달이 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자위관 자체를 일본인들이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일본에서는 자위대라고 한다면은 멋있는 군인이 아니라 뭐 사회에서 직장을 못 구하거나 할 거 없는 한량들이 가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워낙에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이 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또 육해공군 자위대를 또 그 분류별로 해가지고 나눠보면은 해군 해상 자위대와 항공 자위대는 어느 정도 충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육상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인력들의 질적 수준도 가장 떨어지고 지원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부대가 항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질적 자원이 좀 떨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쁜 인식이 계속 확산이 돼서 매년 그 목표치로 하고 있는 모병 숫자를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모병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성 없다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데, 네. 국장님은 모병제에 찬성을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과거에는 모병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전장 환경이 바뀌었고 무기체계 관련된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져서 지금은 모병제다, 징병제다, 뭐라고 지금 정확하게 입장을 내기가 좀 어려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전장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징집제를 선호를 했던 것은 군사학에서 런체스타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전력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자, 근데 이 런체스타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전력비를 계산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병력은 있어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전쟁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드론의 등장이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최전선에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드론 가지고 정찰도 하고 포격도 하고 심지어 물자 수송까지 다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과연 이만큼의 병력이 필요하냐? 드론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인식의 전환 같은 것들이 생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징집을 더 하지 않아서 병력이 이제 좀 줄어들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자, 그럼 모병 가지고 전부 다 채울 수 있느냐?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모병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급여 문제도 있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돈보다는 이 군인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지원자, 군대에 가려고 하는 직업군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반짝 올라갔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타 방송사에서 특수부대원들을 모아놓고 경쟁을 시키는 뭐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 특수부대원들이 굉장히 자기 부대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보여주면서 군인은 명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호평을 받는 집단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니까 사람들이 하사 월급, 중사 월급이 얼마인지 뻔히 알면서도 폭발적으로 지원자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서울 시내에는 이 특수부대 입시 전문 학원까지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지원율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했죠. 사회 전반적으로 군인을 예우하고 군인에 대해서 좀 존경심을 갖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급여를 적게 주더라도 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없다면 급여를 아무리 많이 줘도 군대에 안 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필수 병력은 있어야 되니까. 과거에 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군의 지상군 병력의 최저치를 3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로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드론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이제 전장에 병사가 없습니다. 참호 점령도 드론이 하고요. 그리고 정찰도 드론이 하고 포격도 드론이 하고 물자를 실어나르거나 부상병을 실어나르는 것도 드론과 로봇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완전히 전장에서 사람이 사라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참호 전투를 수행하는 그 로봇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 과연 이 로봇이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스스로 병사들을 살상을 하고 참호를 점령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로봇은 누군가가 후방에서 조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국제법적인 문제도 있고 좀 인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로봇이 발전을 하더라도 후방에서 이런 드론이나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병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의 숫자는 일정 부분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판단인데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 병력 집약적 전쟁에서 로봇과 드론에 의한 이런 기술 집약적 전쟁으로 변하고 있는 전환기, 과도기이기 때문에 한국군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현대 로봇 드론을 이용한 전장에서의 전략 흐름에 따라 필수로 필요로 하는 지상 병력이 줄어드는 건 맞고 하지만 어느 정도 고정된 값은 필요할 수 있고 그럼 그 고정된 값을 징병으로 이제 메꾸느냐 모병으로 메꾸느냐 일단 당장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면 징병 쪽이 좀 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징병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병력을 충당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모병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전문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징병 같은 경우에는 복무 기간이 굉장히 짧고 모병은 뭐 2년에서 4년 정도 복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징병제로 충당한 병력보다 훨씬 더 우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전장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첨단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 무기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이 무기 체계 자체를 운영하고 또 정비하고 숙달하는데 몇 달에서 몇 년 정도가 걸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UH-60 블랙호크라는 헬리콥터가 있죠. 이 헬리콥터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1년에서 2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무인화 퀴트를 적용을 해서 이 블랙호크 헬기를 무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방위군, 그러니까 파트타임 군인이죠. 주방위군 일병에게 이 무인 헬기의 조종법, 태블릿 PC로 조종을 하는데 조종법을 약 1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나서 그 1시간 동안 이 병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헬기 조종을 성공을 했습니다. 비행도 하고 물자를 슬링을 하기도 하고 병력도 실어 나르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최근에 무인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해졌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데리고 와도 마치 게임하듯이 무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비병 같은 정말 기술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이런 정비병 인력들을 제외하면 일선에서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병력들이 과연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런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을 운용하기 위해서 높은 비용을 들여서 모병제로 병력을 충원하는 게 옳으냐,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직무 혼합제 정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좀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형평성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징집제, 짧게 가는 징집으로 갈 거냐, 조금 더 길게 가더라도 돈을 더 많이 받고 갈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은 좀 이제 급여 차이가 좀 많이 줄어가지고 거의 비슷해졌는데, ROTC가 28개월 복무를 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이거는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군 복무기간, 일반 징집병 복무기간이 크게 줄어드니까 ROTC 지원율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를 그대로 직무 혼합제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자, 일반 병사로 가서 10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복무를 할 거냐, 아니면은 돈을 조금 더 줄 테니까 하사로 가서 36개월을 복무할 거냐, 당연히 하사에 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군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 쪽에서 병력 충원율이 굉장히 떨어질 텐데, 우리가 이런 정책을 내놓기 전에 지금 최근에 하사도 그렇고 소위도 그렇고 이런 초급 간부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초급 간부는 당연히 지원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지원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직무 혼합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라는 그 네이밍을 하셨던데, 뭐 우리가 징집 대상자들이 짧게 가냐, 아니면 내가 자원을 좀 길게 하냐, 요건데 그 요거에 대해서 조금 비현실적이라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복무 기간이 길면 급여를 얼마를 더 주든 간에 안 갈 겁니다. 이 시간에 스펙을 좀 더 쌓아서, 이게 사실 36개월이면 그 36개월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직업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직업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즘 20대 청년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계산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일각에는 그래서 복무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옵션이.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여성 징병. 복무 기간을 늘리면 당연히 더 안 가려고 하겠죠. 병역 기피도 더 많아질 거고요. 모병 지원율은 당연히 더 떨어질 겁니다. 이게 이 군인이라는 직업이라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직업 안정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무 복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원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아니면 징집 제도로 가면서 징집 지금 한 18개월 되나요? 18개월. 네, 그거를 한 뭐 20개월을 다시 돌리자. 요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것도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발만 생길 그렇죠. 뿐이죠. 여성 징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징병 문제도 이게 사실 뭐 젠더 네. 관련된 문제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네. 현실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여성계의 반발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군 내에서 그 여군에 대한 뭐 체력 검정이라든가 전투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구조 차이 때문에 그 여자한테는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미군 장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투에 나가면 적군이 남자다, 여자다라고 해가지고 여자니까 총알이 피해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신체적 구조가 전투 임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직업 군인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여성들을 징병을 해서 전투원으로 쓴다, 혹은 뭐 전투에 준하는 그런 임무에 투입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뭐 그런 논의도 있잖아요. 그럼 굳이 전투 병과가 아니라 뭐 행정, 뭐 군수 이런 뭐 지원 병과에 여성들을 좀 적극적으로 군인으로서 많이 활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돌려막기인데요. 이런 여성들을 지원병과에 보내버리면 사실 지원병과는 진급이 안 되죠. 직업 안정성으로서의 그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여기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여성들이 이런 행정, 지원 이런 쪽 기행병과라고 하는데, 이 기행병과에서 그 일정 TO를 차지하면서 그 편한 보직들만 가다 보니까 이 남군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표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뭐 제 동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이런 그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여성들 징병했을 때보다 그 징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뭐 군 내부의 갈등, 사회적인 갈등 이게 더 큰 비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답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확실한 건 징병만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모병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이 징집 가용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향이긴 하지만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군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면 이 모병을 통해서도 병력을 충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모병으로 들어오는 군인들에 대해서 월급을 어떻게 올려주겠다,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주겠다, 이 정도 논의만 하지 말고 군인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이 군인들에 대해 가지고 명예라든가 이런 존경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그 타 방송사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요. 군복을 입었던 사람들은 명예롭다,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를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데, 이 참전용사분들이 이제 유니폼이 생겼죠. 그래서 그 유니폼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그런 유니폼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이 뭐 하면서 약간 좀 안 좋은 표현들을 하면서 어른들을 좀 멸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많습니다. 이게 해외 선진국에 가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사회적 인식부터 바꾸지 않는다면은 이 모병, 병력 충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의 모병이냐 징병이냐 요건 답이 내길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모병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긴 한데 우리가 군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게 모병에 사람 조금 끌어다 써봤자 많이 모으지도 못할 거고 모인 사람들도 의욕적으로 뭔가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 거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